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경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도 첫 여성 의장인 김지수 의장이 선출됐는데 첫 여성 최연소 의장이면서 무엇보다 경상남도 의회 66년 역사상 첫 진보정당 출신 의장입니다. 또 이번 경상남도 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강 구도로 재편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의 중심에 선 경상남도 의회 김지수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김지수 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MBC 경남 보도국 서윤식 기자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앞에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예, 네. 최초의 여성 의장, 네. 또 최연소 의장, 네. 또 최초의 민주당 당적의 네. 의장. 네. 자, 경상남도 의회에서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네. 자, 소감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개 타이틀, 최연소, 첫 여성, 네. 첫 민주당 의장, 이것은 저의 힘으로 제가 얻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 들고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선택해 주신 경남 도민들의 선택의 덕분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 제가 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변화를 선택해 주신 경남 도민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연소자라는 것,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경남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네. 그리고 그 연장자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첫 여성이다, 최연소다,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정관념을 깬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책무감을 느끼는 것은 첫 민주당 의장이라는 측면인데요. 네. 경상남도에서는 최초로 민주당 의장을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도민들 여러분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첫 심판대에 올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의장으로서 경상남도 의회를 보다 도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장이 되시기 전에 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잖아요. 네. 이번 선거는 뭐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선거를 치르시면서 이런 변화들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유권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달라졌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체감할 수 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당을 굉장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막판에 선거 때에 가면 그래도 다시 한번, 뭐 이러한 프레임으로 굉장히 많이 특정 당에 대해서 애정을 쏟아주셨다면,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후보가 우리 삶에 좀 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많이 살펴보신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굉장히 꼼꼼하게 후보들을 살펴보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투표 기준이 첫 번째로는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아졌고, 특정 당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은 배제한다, 이런 느낌 받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특히 이제 민주진보 세력에 대한, 예를 들면 불안정한 안보 문제에 대한 그 불안정한 느낌을 많이 가지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뭐 그 반공 이데올로기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 그 한국당 캐치프레이즈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역에서 좀 만나보면 그 슬로건에 대해서 크게 어필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 유권자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어떻게 굉장히 그 경남 도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그리고 좀 더 헌신적인 후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매의 눈을 가지고 살펴보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김지수 의장님은 지난 10대 때는 비례대표로 당선되셨고요. 네. 이번에는 직접 지역구 후보로 나서서 네. 당선되셨는데 네.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느낌 굉장히 어땠었습니까? 다르지요. 예. 비례대표, 그러니까 비례 후보일 경우에는 저희가 유권자들께서 후보를 직접적으로 선택하시기보다는 네. 당을 선택해 주셔서 당 지지율로 저희가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엔 지역구에 처음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면 이제 제가 후보 개인이 네. 지역구 주민과 계속적으로 밀착된 관계를 갖고 또 형성되면서 그 이제 제 개인으로 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좀 뭐랄까요? 보다 이렇게 무대에 올라섰다. 그리고 굉장히 나를 주시하고 있고 많이 보시는구나. 조금보다 잘해야 된다. 네. 이런 아주 피부에 와닿는 책임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서유식 기자. 네. 네. 자, 민주당 최초의 의장이 탄생을 했고 또 여성 의장입니다. 네.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예, 먼저 민주당에서 의장이 탄생한 건 지난 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처음인데요. 직접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강고한 지지세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남의 경우에는 그간 보수 정당이 독점하는 의회가 보여줬던 모습들, 그러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 등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떤 비판적인 인식들도 한 몫을 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첫 여성 의장 탄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간의 어떤 여성이 정치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척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는데요. 경남도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척박한 현실에서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의미 부여를 넘어서서 앞으로 여성이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또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가까운 과제로는 우리 김지수 의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의원들도 후반교회에서는 상임위원장 같은 역할을 맡으셔서 생활 정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번 11대 경남도 의회는 네.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런 변화 때문인지 네. 도민들이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까 서윤석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상남도에서는 1991년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고 처음으로 양당의 원내 교섭 단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완전히 독점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의석 배분을 좀 보면 저희 민주당과 한국당이 약 한 3대 2의 분포로 배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과거처럼 일당이 90%가 넘는 의석을 독점하면서 오는 예를 들면 토론의 실종, 네. 그리고 협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당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구조가 이미 이제 깨졌고 지금은 약 한 3대 2의 구조로 외적 조건으로는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대 도의회는 과거 역사상 어느 의회 때보다 가장 활발하게 양당이 공히 열심히 토론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제 발굴 그리고 많은 공부, 많은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이 가장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유식 기자. 자, 도민들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출입 기자시니까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네, 방금 의장님께서 도민들의 바람을 상당히 잘 파악하셔서 네. 그 부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최근 새로 출범한 도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구성에서 협치를 보여주셨죠. 네, 맞습니다. 예, 소통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번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도정의 일자리 추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네. 했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지적과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다. 5분 자유 발언도 참 보기 좋았는데요. 여야 모두 집행부에게는 쓴소리는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협력과 견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계속 이어가라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대 경상남도 의회 변화가 큰 만큼 무엇이 달라지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자, 먼저 서유식 기자, 네. 이 경상남도 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자리 올 때마다 이 질문을 받는데요. 먼저 도와 경남도 교육청의 예산을 확정하고 또 잘 썼는지 이 결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남도의 한 해 예산은 이제 8조 원에 육박하고요. 도교육청의 예산도 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합치면 13조 원에 이르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서 허튼 데 없이 제대로 편성했는지를 살피고 또 연말에는 결산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상임위 활동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의회 운영위를 포함해서 7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게 됩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도정 질문 같은 경우에도 감시와 견제의 수단이 될 텐데요. 특히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개정과 제정과 개폐, 이 부분도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막중한 일을 하는 곳에 의장이 되셨습니다. 자, 김경수 도정관은 상호 보완적 경쟁 관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원래 의회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하고 상호 보완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이것이 뭐 비단 김경수 도정과 제11대 도의회의 관계만 국한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예산 수립과 관련해서 의회가 하는 역할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일당이 독점하는 구조이고 또 과거의 지사가 워낙이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의회 역할이 수동적인 예를 들면 의회 제출된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 뭐 추인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 거죠. 그러나 지금의 11대 도의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2의 의석 분포수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더해서 김경수 도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의회와 협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표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경남 도정을 운영하는 두 축이 크게는 의회, 하나는 집행부인 도청과 교육청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원래 의회가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도 가지지만 더해서 의회 스스로 많은 정책을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한 이런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역으로 주민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도 다가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그 결과물이 굉장히 건전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호 보완적인 경쟁 관계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관계가 이후에도 12대, 13대에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제도적으로 도민들의 뜻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드는 일이 좀 중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네. 그동안 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같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제대로 견제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일각의 의문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당이 특정 당이 의회 전체 90%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의회 구조상에서는 예를 들면 거수기라든지 이런 그리고 아니면 10대 때 우리 김도관 지사님 계실 때는 발목 잡기 의회라든지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11대 의회는 약 한국당 야당 의원님들이 거의 한 20분이 넘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목소리를 내고 이 안건을 가지고 안건을 발의할 수도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집행부하고 예를 들면 거수기 역할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 집행부의 안건을 어떻게 하면 잘 저희가 견제와 감시를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마땅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히려 안에서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과제는 거수기다 아니면 발목 잡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의회 내에서 얼마나 활발한 토론으로 집행부에서 내온 안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는 거 이거 저희 역할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야당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치를 해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도의회 의석 분포를 좀 보면 앞에서 3대 2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네. 민주당이 34명,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1명, 네. 그리고 정의당 1명, 한 분 계세요. 네, 네. 무소속 2명. 네. 자, 그중에서 이 민주당은 특히 초선 의원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도민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도민들이 바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거죠. 다선 의원들이 경륜과 관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선 의원들의 특징을 좀 보면 굉장히 개혁적이고 네. 변화 그리고 참신하죠. 네. 집행부의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선 의원의 눈으로 보면 계속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들은 오히려 이 사업을 처음 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 초선 의원들의 역동성 그리고 참신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좀 잘 담아서 저희가 좀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보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경험은 초선이지만 우리 초선 의원들의 경력을 좀 보면 뭐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정당 활동 여러 단체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제 과거 일을 좀 들어보면 저도 사실 10대 때 초선 의원이었지만 언론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된 의정활동이 활발한 의원으로 저도 좀 자리매김했었고요. 또 그 전에 9대 때 의원님들도 보시면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이 조명된 의원들 중에 다수가 초선 의원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초선 의원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그 도의회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하셨어요. 네. 어떤 시스템을 강화해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국회하고 비교해 보면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은 정말 개별적인 역량이 엄청 뛰어나야 되는 이런 개발성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회 사무처 구조 안에 예산정책처라든지 입법조사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다수가 포진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하면 지방의회는 사무처는 있지만 굉장히 행정적인 지원에 굉장히 머물러 있고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경상남도 의회의 조직 진단 용역을 저희가 실시하였고요. 그 결과 보고서를 지금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좀 많이 예산이나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진단 결과를 저희가 받아왔기 때문에요. 그 조직 진단 결과를 좀 토대로 의회의 사무처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너무 기대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해서 의회에 굉장히 많은 사실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의원들 58명의 의원들 개개인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는데요. 의회까지 오는 민원은 대부분 단순한 민원보다는 집단 민원이거나 아니면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민원이 많은데 이것을 의원 혼자서 해결하기엔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좀 상시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일반 그 주민들이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청원 제도를 좀 저희가 활성화를 해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포함됐기도 한데요. 네. 요즘 많은 곳에서 소통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민과 소통하고 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들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도의회가 굉장히 무엇을 하나, 도의회는 무슨 역할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도의회가 도민과의 좀 접촉면이 조금 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까지 오는 민원은 굉장히 집단 민원이거나 장기 민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도의회,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좀 논의하는 그런 좀 간담회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상시화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 민원 제로.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에 들어온 민원은 해결되는. 그래서 장기 민원 제로 이런 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 해결을 위한 좀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좀 독려하는 측면에서 청원 제도를 좀 상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의회 내에 이 민원과 청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조직을 진단하고 이 조직을 좀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민원과 청원을 좀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좀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남도청 산하기관장 인사 늘 네. 잡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걸 의회 차원에서도 인사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우선 도내 산하기관에 대한 그 기관장들의 인사비리 내지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도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해서 김경수 도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현재 지금 경상남도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광역시도를 좀 살펴보면 한 10곳 이상에서 네. 인사 청문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청문 간담회를 지금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네. 실무적으로 집행부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곧 아마 저희가 도지사님과 함께 도의회가 함께 협약서를 사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표적인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이것이 잘 자리매김한 후에 전체 출자 출연 기간에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난 도의회를 돌이켜보면 네. 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 때문에 말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번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무상급식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보면 공이 민주당, 한국당 양당의 공약이었죠. 특히 지난 10대 도의회 말미에 한국당과 민주당 모든 당의 합의로 동지역의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고요. 네. 이번에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동지역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것이 바로 한국당과 민주당 양당 지사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상급식 정책은 앞으로 쭉 더 확대 개편되는 것은 이제 거의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도청의 예산 분담률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인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청이든 교육청의 예산이든 모두 다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얼마만큼 부담률을 하는가 이것은 도민들께 큰 예를 들면 관심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 홍준표 지사 시절에 도청과 교육청 간에 소통이 거의 없었죠. 하면서 분담률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지금의 김경수 도정, 박종훈 교육감 그리고 경상남도 의회는 서로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자 협치해서 분담률 도민들 걱정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예. 네. 예, 물론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광역의회의 존재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경남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광역의회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일 건데요. 기본적으로 도의원들은 기초 시군 의원들에 비해서 넓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인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지금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상대적으로 네. 일선 시군의 의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스킨십이 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지역민들께서는 기초의원에 비해서 도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역의회가 갖고 있는 성격에 관련된 문제일 건데요.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와 국회 사이에 있는 의회이면서 동시에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국회가 하고 있는 역할을 한 반반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경남도 의회에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첫 번째가 기초의회로 들어가는 민원보다는 광역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이 훨씬 더 고질적이거나 장기 민원이거나 집단 민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좀 잘 풀어서 숙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더해서 주민참여제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청원제도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광역의원이 의정활동으로 확보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생각이 있고요. 더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지금 제한적으로 지금 도민들께 공개되고 있는 건데 실태 조사를 좀 하여서 보다 많은 정보가 도민들께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추석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다 많은 정보가 주민들께 전달이 되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좀 더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광역의회에서 좀 더 하겠습니다. 도의원으로는 재선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네. 의원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눈물겨운 날들이 많이 기억에 남죠. 저는 사실 10대 도의회 때 거의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예, 많은 안건을 발의든 하나 늘 부결되는, 부결될 줄 알면서도 정말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난 야당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제가 투명 인간입니까? 저는 이런 좀 하소연을 많이 하였는데요. 10대 도의회를 이제 반추해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홍준표 지사님이시죠. 예. 홍준표 지사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무상급식의 문제, 채무제를 문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홍준표 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였던 그 업무 추진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독선적이시죠. 예. 홍준표 지사님의 정책 추진 방법은 굉장히 일방통행이었다. 전혀 논의 자체가 없는 거죠. 논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매번 반발이 있었던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들을 정치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민들을 갈라붙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편은 반발 세력으로 한편은 지지 세력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정치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하셨던 그 나누기 정치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이런 구태 정치를 보였던 홍준표 지사의 정책 실현 방법 이런 것들 반면교사를 좀 삼아서 이번에 절대로 많은 것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손식 기자, 자, 외부에서 보는 지난 10대 도의회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10대 도의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갈등을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였던 도의회는 도민보다는 집행부 편에 섰습니다. 도의회는 무상급식 중단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서민교육 지원 조례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표결시켰습니다. 통과시켰습니다. 또 홍준표 도정의 채무제로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동조하면서 남북협력기금 등 12개 기금을 한꺼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도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나왔었고요. 반면 입법 활동은 그래도 지난 9대에 비해서는 활발했습니다. 전국 최초인데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당시 의장님이 네, 제가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의미가 큰 조례 등 265건 정도 됩니다. 이런 조례안을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제정해서 지난 9대에 비하면 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이 밖에도 조선산업위기 극복 특위 그리고 남북 내륙철도 조기건설 특위 등은 대도민 소통으로 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됐습니다. 10대 도의회를 좀 축약해서 평가한다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소수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크게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1대 도외에도 이 부분은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남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문제를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경제 문제, 현재 경남의 경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위기가 체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세계적인 침체 속에 경남의 조선업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더해서 GM대우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저희 자동차 산업으로 기계 산업이 굉장히 직격탄을 받은 것이 현실이고요. 경남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의 산업 구조를 보면 저희가 중후장대형 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겁고 크고 이런 산업들,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기계 산업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제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경남이 직격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뭐 그것이 아직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경남 도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추경을 막 이제 끝냈는데요. 추경 예산을 보면 거의 기정 대비 한 40% 넘는 예산이 청년 일자리 예산 그리고 중소기업 분야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산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상남도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에 있고요. 특히 김경수 도정에 들어온 이후에 경제부지사를 신설하였고요. 경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가 지금 경상남도 해당 상임위원회인데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발빠르게 도정의 구조 변화에 맞춰서 잘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해서 경남의 지금 강점이 제조업인데요. 제조업이 지금 자체적으로는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좀 받아서 경남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서 기존의 경남 중소제적 그리고 ICT를 좀 융합한 그 스마트 공장, 나아가서 스마트 산단 건설을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도 경남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또 경남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 한 6,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많은 예산들이 경남의 청년 일자리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경남에서는 고등학생들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하이트랙 그리고 대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기업 트랙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하이트랙과 기업 트랙에 더해서 경남형 일자리 모델로서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이라든지 청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라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중단기적인 계획으로서는 지금 이 중후장대역 산업에 굉장히 경상남도의 산업이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취업에 취약한 그런 세대들, 예를 들면은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경상남도 의회에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좀 중단기적으로 경제 정책을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정책 말씀하셨는데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재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노인들의 일자리도 지금 없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혹시 대책이나 방안 갖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이제 취약 기층인데요. 경상남도의 많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조선이라든지 기계든지 자동차 등의 중후장대형 산업에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40대의 건장한 남성들이 굉장히 취업하기 용이한 구조였던 거죠. 그런 것이 호황일 때는 그나마 문제가 없다가 이제 불황이 됐을 때 지금 굉장히
아래 취약 계층에 더더욱 많이 타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경남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핵심이 바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도정의 인수위원회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인수위원회와 논의되고 난 경남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 등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일자리 만들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는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해야 된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가 우선이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재인 정부든 김경수 도정이든 지금 일자리 만드는 것은 뭐 국정 최우선 과제이며 네. 도정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간이 우선이든 민간이 주도하든 정부가 주도하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저희가 과거 10년대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부 지원이 기업 중심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죠. 그 사내유보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얘기한 분수 효과 정책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가 궁극적으로 전체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김경수 도정에서 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대다수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뭐냐면 정부의 뭐 소방직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복지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필요한 사업들 함에 있어서 일자리까지 만들므로써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를 좀 창출해내는 견인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네. 이 밖에 경남에 또 중요한 현안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경남도청 앞에 성동조선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이제 풀었죠.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상남도의 총고용을 유지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산업 구조상의 어떤 일자리 수는 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상남도 의회도 역할을 할 것이고요. 특히 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정부 건의안을 여러 번 지금 제출해 왔고 최근에 특히 청동조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7일에 또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선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아직도 남은 과제이고요. 더해서 이제 서부권 중심으로 저희가 내륙철도, 남부 내륙철도를 지금 조기 착공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는 많은 고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남부 내륙권 철도를 조기 착공하는데 최대한 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약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습니까? 약사 출신 아니고 여전히 약사입니다. 예. 네. 저는 이제 9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격변기 때 학교를 다녔던 학생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의 전 세대들은 굉장히 이제 이념 투쟁을 많이 하였다면 제가 학교를 다녔던 90년대는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 물결이 많이 일면서 예를 들면 학원 민주화 문제, 학원 자주화 문제가 크게 화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가 학교를 다녔고요.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민주화 이후에 광범위하게 시민단체라든지 정당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광범위해지고 보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시민사회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에 민주 세력들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았고요. 자연스럽게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특정인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나 사회 전반에 관심이 있어서 사회활동이나 시민활동을 하시는 누구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정당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저처럼
이 의회에 입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장님이 정치에 입문할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민주당의 존재감이 약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민주당을 선택하셨어요. 그 지역주의가 이렇게 강고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실제로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 지역주의가 엄청나게 강하구나. 이것이 뭐 어떤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느꼈던 건데요. 저는 여기가 고향이 또 아니어서 그랬는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 정치 세력으로부터 입당제를 받았던 거고 입당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고 나서 굉장히 높은 현실적인 벽을 느껴서 많이 힘들었던 거죠. 예.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자, 끝으로 서윤식 기자. 예. 자, 김지수 의장에게 앞으로 어떤 도의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지 바람 말씀해 주시죠. 뭐 대담에서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취재기자 개인으로서의 바람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네. 따로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포함한다면 사실 평가위원 시절보다 의장이 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사실 발언이라든지 활동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지난 10대 때 의장님이 평가위원 시절 때 보여줬던 모습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말 치열하게 열정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자, 의장의 임기가 2년이죠. 네. 2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또 어떤 각오로 도의회를 이끄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앞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으로 가는 이 무게감, 그 엄중한 책임감에 굉장히 제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짧다면 짧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2년 후에 저는 도민들께서 이런 의장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굉장히 도민들로부터 많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경상남도 의회를 보다 도민들께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초석을 깐 의원, 경상남도 의회를 보다 역동적이고 그리고 소통하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의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잊지 않고 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지수 경상남도 의회 의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도국 서윤식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장은 취임 후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도민의 뜻이 실현되는 의회, 도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경쟁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그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